네, 자, 다음 우정이시고요. 5분 발표는 아동수당 미지급 편이랑 상호과제, 예, 그 조건부 운전면허 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문 말표 시작입니다. 이 질문에서 민원인이 아동 수당을 요청했지만 지급 담당 공무원이 이제 개정된 지침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잘못 안내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적극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직에서 전문성이란 철저한 직업 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적극성이란 능동적인 자세로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시문은 민원인 B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도중 이제 병원에 출생 신고서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그리고 위원회에 고충 민원까지 갔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할 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정된 지침과 관련 규정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잘 숙지하고 있다면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적극성과 관련된 운영사업부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얼마 전 과기정통부에서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공직에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정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등 여러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분야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원에 대한 AI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이제 노력한다는 점에서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 적극성과 관련된 그 우정사업본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적극성에 대한 저희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저는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재직할 당시 우편물 수발식 업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우체국에 우편물을 발송하러 가면은 바로 결제하지 않고 후답 우편물 통지서를 받아서 이제 한 달간 잘 모아놓고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 달 초에 우체국에서 그 요금을 납부해 달라는 통지서가 날라올 때 한 번에 지출 결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약 영수증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그, 그 문서에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라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었어야 했. 저는 업무를 할 때 한 번만으로 그치지 않고 또 그 완성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하고 실수 없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과 관련된 경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성과 관련된 저의 경험으로는 예전에 학교 행정실에서 오전 사무보조로 근무 중 학교 전체 성면 공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에서 임시 사무실로 이동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랑 이제 전자제품 등을 모조리 다 옮겼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제가 닥터에서 선생님들한테 오후까지 남아서 짐 옮기는 거, 그리고 정리하는 걸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께서 이사하는 날은 행정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늦게까지 다만 짐을 옮기고 이제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이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정사업본부에 입직해서 만약에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5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분 40초, 50초 하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이제 애초에 그 지침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거 외에는요? 는 그 관련 지침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거 라고, 말고 네, 민원을 왜 제기했어요?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어서 지침 뭐 네, 담당 공무원이 뭐 모른 것도 뭐 일단은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요? 민원까지 제기하신 거는 이런, 그, 개정된 지침을 근거로 이제 그 6개월분의 아동수당 그 미급분을 소급 근거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보충 민원에 제기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계속 소리가 끊겨 들리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민원인이 그래서 나중에 그 6개월분의 수당을 지금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없다고 이제 지급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지침을 모르신 거는 뭐 금방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두 번째 원인 뭐 근거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경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담당자라면? 네. 그 지침에 대해서는 평소 잘 숙지하고 만약에 지침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얘기가 근거 규정을 아니고요. 찾아보고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린 건 지침 숙지 못한 건 뭐 교육하고 이러면 담당자 징계 받으면 되는데, 네, 알았는데도 문제 있는 걸 인정을 했음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해주는 상황인 거였잖아요. 네, A 지자체, 아니다. C 지자체에서는 제 네, 질문은 본인이 이거 지급 담당자라면 뭐 담당 공무원이 잘못 네, 안내한 건 확실하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소급 네,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네. 하시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급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근거를 만든 만든 그 부처에다가 뭐 그 의뢰를 보건복지부겠죠 아마도. 네. 네, 부처에다가 그 부처에다가 네,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조금 어 조, 조언이라고 해야 그좀 설명을 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그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건복지부면 해당 지원금 관련된 중앙부처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보겠다. 네, 네, 지급 맞습니다. 가능한지. 아마 이 상황을 네, 보니까 그거가 또 안 된 모양이죠, 아마도. 네, 네, 네.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좀 곤란하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담당 민원인한테 이제 지금 근거 규정이 없으니 대신 이제 어, 지, 어, 아,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주고 싶어도 근거 없이 줬으면 감시에 걸리고 문제가 되거든요. 근거 없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그죠? 네, 이 규정이 네, 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네, 경우가 아마 없었는지 가정을 아마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규정을 만들 때. 네, 그러면 민원인은 못 받는 거잖아요. 받아야 될 지원금을. 네. 민원인한테 그냥 참으세요. 이래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중앙정부 기관이 어디인가요? 구-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네, 권익위원회죠. 고충민원 처리 주무부서는 네, 좀 안내를 좀 드려야 네, 되겠죠. 네네네. 그,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곤란하다고 상급부처에서 당장 이걸 지침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기에는 곤란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하시겠다고요? 그, 민원인분께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과부터 드려야겠죠? 네, 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민원인께 그거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충민원 제기할 수 있게 좀 절차를 좀 그거라도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사-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해야 되겠죠? 네, 먼저 민원인분께 죄송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결과 같죠? 아마도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 업무를 숙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 발생할 때 좀 담당자로서 그, 그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면 조금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상황과제, 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대처 방안만 좀 먼저 좀 간단하게 들을게요. 어떻게, 조건부 운전면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노인들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아, 네. 시행할까요? 저의 말까요? 판단은 일단 조건부 운전면허로 좀 야간 운전, 고속도로나 이제 속도까지 제한하는 거는 조금 노인분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왜 이게 역차별이냐 하고 좀 약간 그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성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잠깐만 아니, 좀 조금 정리할게요. 제 질문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려고 네, 하는데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조건부 저는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준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이제 노인분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조건부 운전면허보다는 그 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은 시력 측정이나 치매 결과뿐 아니라 치매 결과 같은 간단한 검사 말고 그냥 병원에서 하는 신체 검사 있잖아요. 건강검진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좀 더 운전을 잘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좀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게 현실화하는 게 좀 더 우선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적성 검사도 조금 형식적인 거를 좀 강화하자는 얘기는 뭐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네, 하나가 더 있죠. 네, 운전면허 반납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 근데, 기억나시는가요? 운전면허 반납도 좀 되게 적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것도 좀 늘릴 네, 필요가 있겠죠? 네네네.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만약에 노인이라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면 조금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운전면허를 이제 반납하는 대신 이제 이제 예를 들면은 자동차 보험 그, 그 뭐지? 그 자동차세 감면이나 이런 면허를 것들. 반납하는데 면허를 반납한다는 건 차 운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 그 문, 반납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잘 들으시고요. 급하지 않아도 네, 됩니다. 네, 운전면허 반납이 별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반납을 많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운전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까 알아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납을 좀 자진해서 좀 더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은 노인분들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 그 버스비를 조금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시면 뭐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매달 교통카드 쓰실 수 있게 무료로 좀 네, 지원을 해주는 방안 같은 거를 말씀드려서 반납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좀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적성검사 강화하면 뭐 운전 같은 경우 반응 검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맞는 것도 있고 노인들은 또 밤에 눈 어두우시잖아요. 네, 네, 더 네, 야간에 힘드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네, 이제 적성검사를 강화를 해서 통과 못하면 뭐 면허를 취소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노인들이 차별이라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 노인들만 가지고 그러냐고.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대책을 하더라도 특히 적성검사 강화 같은 거는 더 반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인들만 차별한다고? 노인 차별이라고? 뭐 네. 어떻게 뭐, 뭐 설득을 내지 설명 내지는 좀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까? 노인 차별이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노인 차별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생명과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노인분들께 좀 그 노인분들께 좀 설명을 잘 드리고 좀 협조해 달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설명도 하긴 하는데, 예, 네. 그럼 뭐 설명을 하더라도 뭐 뭘 근거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 좀 설명이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어,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노인의 교통사고율의 정확한 이제 원인을 조사해서 그 그 연령별 그리고 원인별 사고율을 조사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조금 노인분들께 좀 최대한 독려를 할 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그런 거에서 설명해서 뭐 본인들을 위한 일이다 이게 예, 네,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노인들도 노인들만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또 화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노인들만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근데,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노인들만 운전사고율이 많은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일단은 그 사고율을 조사해가지고 노인뿐 아니라 좀 전체에 대한 적성검사 기준을 어, 어, 기준 대상을 좀 더 넓혀서 차별이 아니라고 다른 연령대도 상관없이 이렇게 강화된 적성검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뭐 그런 네, 차별 주장은 조금 약해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성검사에서 잘 안 나오는 분들만 가지고 만약에 뭐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율이 뭐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면 뭐 좀 네, 일부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만약에 조건부로 해서 일부 좀 조건부 운전면허를 일부 도입한다면 어떤 것부터 좀 도입을 하는 게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네. 어디 어떤 대상 뭐 누구 어디 뭐 이런 좀 제한 어디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사고율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최근 5년간 아니면 최근 10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내신 분들을 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고 낸 초고령 사람도 있겠고 또요 그 초고령자부터 시작해서 다, 초고령자라면 나이 많은 순으로부터 좀 하자. 네네네 맞습니다. 네. 나이 많은 분부터 좀 단계적으로 좀 넓혀가자.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말 듣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자 20분 했고요. 네, 저 상황 과정은 이렇게 쓰셨어요? 어, 네, 응? 음, 이거 이거는 안드로메다죠? 동승자 1인 네, 이런 걸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요? 안드로메다? 아니요. 어, 그 은어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말고 저기 하나는 저기 면허 반납은 또 팔아먹으셨네요? 아, 네. 네? 면허 발급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재심은 보시고 두 번 보시라고 네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음, 다음 이거는 도리어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준을 이 조금 사람이 생기가 중요하겠다고 있는 승객들이 더 중요해요? 승객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거 후속 질문 받았으면 판판이 깨졌겠죠. 네,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면 그죠? 됐죠? 네, 좀 단계적으로 하는 건 이것도 있어요. 요거 세 가지 중에 그죠? 좀 정밀하게 신체 검사해서 예 일괄 적용하지 말고 누구는 네, 야간 운전만 실하게 안 좋으신 분만 제한하는 면허를 누구는 반응 네, 속도가 느리면 고속도로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적게를 그죠? 네, 그다음에 이런 걸 했을 때 반발 대책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도 반발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네, 단계별 도착하면 나이별도 있지만 뭐겠어요? 이렇게 조건 자체도 좀 다양하게 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사람에 따라서 그죠? 다음에 또 네, 이런 거 할 때도 반발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네, 네, 그 반발 대책으로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선 네, 어떤 인센티브가 있겠어요? 이거 좀 받아주시면 조건부 운전면허로 갱신하시면 뭐 떡 하나씩 드리면 좋잖아요. 네, 네. 뭐 어떤 떡을 드리면 좋겠어요? 이건 좀 문제 바깥이긴 하지만 자동차에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기름값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 보험료가 죄송한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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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뭐 150, 2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이거 보험료를 좀 감면한다든가 네, 보험료율을 좀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예, 부담을 네, 좀 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험비를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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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죠? 사고율이 네, 떨어지는 거니까 조건부를 받아들이시면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보험료율이 낮아질수록 보험 부담이 낮아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국가가 조금 더 장려하면 보험 뭐 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뭐 1년에 두 번씩 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를 좀 감면하는 혜택 같은 걸 좀 부여해 주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뭐 이 문제 하실 분 안 계시겠죠? 예. 기존에 있는 것부터 좀 잘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잘 단도리 하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에 네,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우선이다 말씀드렸고요. 엊그저께 그 네,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처리한다고 정부가 나왔던 거. 네, 처리한다고 하면서 나왔던 게 적성검사 강화하는데 노인들만 하지 않고 전 연령대에 동일하게 기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얼마 며칠 전에 네,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우정은 뭐 5분 발표는 뭐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예, 뭐 네, 이렇게 그래도 뭐 나름 예, 그저 이것저것 저기 뭐 넣어가지고 얘기하시려고는 했으나 그래도 네, 앞부분에 그래도 뭐 앞에 분 상당 부분은 뭐 그래도 예, 제시적인 내용을 앞부분에 쓰려고 한 거는 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아까 민원 얘기들도 뭐 좀 내용 파악하시라고 일부러 드린 거기는 한데 권익위 여기 문제 나와 있는 A위원회가 권익위원회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문제 보시면 지침 숙지 못했다라는 것만 보이지 마시고 근거 규정 네, 없어서 잘못을 알면서도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균형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네, 그 하여간 상황 과제도 그래도 뭐 잘 안 쓰셨는데 면접에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맑게 알아먹고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네, 그냥 면접위원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시는 거잖아요. 예. 네, 면접위원대로 잘 따라가기. 이것만 해도 그냥 중간은 간다. 잘 네, 따라가기만 해도. 네. 다른 질문은요? 아, 꼭 합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발표도 뭐 고맙다. 약간 제시자로 이렇게 쓰신 것도 뭐 나름 그래도 뭐 성의 표시는 충분히 하신 거니까요.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황은 잘 몰라도 핀트를 못 맞추시고 쓰신 거는 뭐 에러기는 한데 뭐 잘 다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면접위원 유도에 잘 따라가기. 네, 이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따라오신 셈이에요. 네, 그래서 첫 선택은 충분히 된다. 네, 예,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5분 발표대로 자료 인용 조금만 하시면 바로 대본에 티가 나요. 뒤에 분들 5분 발표하실 때 그대로 그냥 전문성 뭐 공식같이 도출하고 버리시는 헌신적 모드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좀 애드립이라도 좀 끼워 넣으세요. 질문 들어올 거 똑같이 반복하지 마시고 제시문 제발 좀 두 번 읽으시고 제발 제발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 똑바로 읽는 분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그죠? 제발 진짜 문제 똑바로 안 보셔가지고 팔자 틀어진 분들을 진짜 제가 한 트럭은 아니어도요. 소형 버스 한 대 정도는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요. 데려올 수 있다고요. 아셨죠?